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한 가지 가짜뉴스가 보도가 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방미 선거가 축소됐다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 나왔는데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발언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전해졌다는 건데요. 이번 방미단에 함께 다녀오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연결해서 확인을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석호 위원장입니다. 네. 네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야의 인사들 만나고 오셨는데 이번 방미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오셨다고 꼽아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 미국 방미의 목적 이런 부분은 뭐 미국 정상회담과 또 북한 비핵화 불확실성, 그다음에 또 한미 동맹 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예. 또 남북관계 급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과 또 각 당의 입장, 또 국민적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고 예. 또 미국 조야 인사들 의견 청취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뉴욕 LA를 다녀왔고요. 예. 저희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과 북한 비핵화 접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서로 좀 많이 높았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1차 미국 정상회담 성과는 사실상 없었다. 그렇죠. 또 그 내용은 이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노력이 없었다고 그 당시에 인식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많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전략적 소통 한미 간,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어떤 전략적 소통 부족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북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에 대한 해제, 또 한미 동맹 약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가하다는, 그러니까 비핵화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공통된 인식은 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핵화 전에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고 오신 또 거고.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반드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었고요. 뭐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셨을 때 그때 들었던 발언이 지금 왜곡 전달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 해제하려는 것. 이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서요? 이 의미적 내용은 이렇게 직설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부분을 함축해 보면은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의 그러니까 말씀은 정말로 이 북한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우리 측 대표단은 과거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한 부분에서 그래도 낸시 펠로시 의장은 그렇게 달라졌다고 자기는 보질 않는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를 원하겠느냐.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뭐 군사적으로 보면은 무장을 뭐 해제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설명하는 그 와중에서 함축을 해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 아니냐 이런 걸로 뜻을 종합해보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낸시 의장이 그 정확한 풀 워딩은 북한의 진짜 의도는 뭐냐?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냐 비무장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남한이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브리핑할 때 슬쩍 끼워 넣은 거다. 한국당발 가짜 뉴스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상대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을 두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석의 차이는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낸시 펠로시가
어떤 타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 말씀은 또 맞겠지만은 가장 그 집중화된 대화의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 이 3국 간의 얽혀진 문제를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어떤 다른 의제를 놓고 하는 건 없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니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거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하고 위험하다. 이거를 상기시켜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시에 뭐 촬영한 자료도 있다고 하고 또 뭐 속기록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그건 한번 보면 되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이 북한인 것과 남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또 의미가 천지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남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미국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 의회가 불신하고 있다. 이걸 공식화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의장은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그 타당 대표단들이 북한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얘기하는 그런 북한이 달라졌으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방북을 해봐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자기 이복형을 독살한 그런 정권 아니냐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에 대한 회의론도 팽배하다면서요? 근데 애초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그 조야 인사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면은 과연 우리 정부 내에서도 국민들도 비핵화가 되겠느냐. 물론 2년간 평화체제가 잘 되고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아니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으니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남북 대화를 하고 북미 간에 잘 되면은 비핵화가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가 되려면은 핵시설이나 핵물질, 핵무기 신고 검증 폐기로 가야 하는데 첫째 엄청난 세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핵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핵무기, 핵탄두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신고를 하면은 북한이 50개를 신고를 하고 몇백 킬로를 갖고 있다 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부분을 양심적으로 북한의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숨겨놓고 어떻게 북한을 신뢰하느냐 이런 부분도 미국 조야에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로 출발을 해서 이제는 단계적 비핵화, 단계적 제재 완화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응 북한은 그 경제적 요구를 받아가지고 경제 대국의 목적을 달성하고 핵무기는 완전 폐기가 아니고 더 이상 생산은 안 하지만 혹시나 숨겨놓고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신뢰의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당장은 전쟁 위험은 없어지고 남북 경협 시대, 교류 시대가 열리고 더 큰 성장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고 줄 건 다 주고 미래 핵의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 현실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많은 미국 조야의 의견이고 저희도 그 점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비핵화 이런 정책,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의 틀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경협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것은 비핵화의 어떤 완전한 로드맵과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에 넘겨질 스텝이 아니냐. 물론 뭐 정부가 고민은 많겠죠.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북한에게 주어야만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줄 것 다 주고 한다면은 우리 미래 세대는 핵의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하고 미국 조야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금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북한과의 경협 부분을 우리가 떠안겠다. 이렇게 뜻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전달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저도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이번 협상이 만약에 북한 비핵화 진전을 없이 물론 어느 정도 진전은 있지만은 사실상 제재의 빗장만 열어주는 네네. 그런 나쁜 협상이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CVID나 FFVD 이런 부분은 없어지고 단지 이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 또 백악관 뉴스를 보니까 속도 비핵화에 대한 속도는 서두를 것 없다. 필요가 없다. 5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핵실험 없는 한 서두를 게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뜻은 동결이나 실험 억제 등 상황 관리에만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하겠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좀 과대망상적인 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경협과 핵 동결을 맞바꾸자는 얘기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은 완전한 비핵화의 로드맵 프로그램이 나오기 이전까지에는 섣불리 저희가 동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5번이나 반복을 해서 이게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그래서 북미가 ICBM 폐기만 주고받는 스몰 딜을 하겠다는 어떤 사전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라는 전제만 담보가 된다면 또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것이 이제 스몰 딜, 그다음에 빅 딜, 또 아니면은 또 중간적인 미들 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의 조야 인사들하고 많은 코리안 소사이어티 그룹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정부 측 얘기는 이것입니다. 정부 측 얘기는 무조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제재 완화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미국 정부는 그 ICBM만 폐기를 해서 미국의 안전만 보장한다면은 이 대한민국이나 또 일본 그런 부분에서 IRBM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그 주변국의 어떤 핵 생산을 하는데 촉진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는데 대만도 핵무장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것 그런 같습니다. 부분 등등 해서 이거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자체가 어디로 튈지도 몰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밑에 참모들 얘기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한테는 아주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이런 얘기가 돌아서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은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고 또 줄 건 다 주고 핵의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현실적 협상이 될 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비핵화로의 어떤 로드맵과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 제재 해제는 미 의회 승인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강한 부분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질문도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5.18 공청회 파문 이후에 이제 합동연설회에서 지나치게 극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론이 좀 싸늘하게 돌아선 게 아니냐라는 게 감지가 되는데 당 중진으로서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보면 참 저도 이 개탄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황교안 후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세론과 또 오세훈 후보에 대한 부분은 개혁 보수들이 결집한 상태. 또 김진태 후보 경우에는 어떤 태극기의 조직력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쪽에서 본다면은 황교안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을 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황 후보가 이제 막 금정도에 올랐다는 점도 이제 불안한 요소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지냈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진지는 알려진 바가 네네. 전혀 없는 데다가 예. 어떤 정치권의 검정 공세도 예고가 돼 있고 또 오세훈 후보 경우는 우리 한국당의 역학구도상 당권을 잡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으로 돼 있고요. 예. 하지만 유일한 개혁보수 후보라는 점이 상당히 변수가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우리 예. 김진태 후보는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극우 성향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당대회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 당이 혁신하고 수권정당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전당대회에 나온 당원들은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 그다음에 또 우리 당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과격한 발언과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말한 거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 좀 애매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헌재에 거기에 찬성을 한다지만은 그 절차가 어떤 부분이 틀렸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재판이나 이런 관계가 네. 이런 부분인데 그게 좀 저도 애매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